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입니다. 오늘은 특정 문제로 가장 많은 질의를 받았던 실화책임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실화책임법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민법 제750조, 제765조 조항의 특별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 제3조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코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수로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법이지만 그래도 크게 손해 공평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민법에서 정한 배상의 경감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경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책임 경감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먼저 이 법에서 책임 경감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살펴보면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여기서 연소는 산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을 연자를 써서 불이 옮겨 번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 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이렇게 6가지인데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실화다, 그리고 연소 피해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그 비율도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기보다는 트렌드를 쫓듯이 과거에는 70%가 줄을 이뤘고 요새는 5, 60% 정도로 책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재판부에서 책임 경감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이런 사정들이 어떨 때 어떻게 배상 의무자의 책임 경감을 영향을 주는지 교통사고 과실도표처럼 나와 있는 것도 없고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렇게만 판시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맞는 건지 맞다면 그 비율이 얼마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난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꼭 5, 60%가 정론이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결한 사건 중에 가해자가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바람이 불면서 불이 번져서 저희 의뢰인의 창고까지 화재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손해액 감경을 20%만, 즉 배상 의무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새 보험 실무나 최근 판례에서 책임 비율보다 높게 받은 건데요. 저희도 이런 비율이 어떤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나온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주변 탐문을 통해 평소 가해자가 쓰레기를 자주 태웠고 인근 주민들은 냄새도 나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만류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가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확인해서 현재 시세표도 작성하고 사고가 코로나랑 맞물려서 더 어려워진 의뢰인의 재정 상황도 적극적으로 어필했는데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어느 정도 참작된 게 아닐까 짐작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실화이고 연소 피해지만 가해자의 경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 의뢰인의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4층짜리 근린생활 건물에서 2층 차량정비업소 임차인이 퇴근하면서 펠린난로의 연소 잔해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잔열이 축적되고 축적된 잔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위아래층으로 연소 확대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자칫 통상의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지만 저희는 과거 유사 업종의 화재 사고에서 관계당국의 계도 사항들을 꿰뚫고 있던 터라 이 사건 관계당국 조사 서류에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최초 발화, 연소 확대의 사유가 단순 안전물감증을 넘어 위험한 가연물질들이 위험물 보관 장소도 없이 관리가 소홀했던 점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가해자 측이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하면서 가해자 측의 경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실화책임법에 의해 배상 의무자에게 책임 경감은 요건을 충족한 사건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그 비율도 상당하지만 사건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화책임법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책임 경감에 대해서 적용 여부나 그 비율의 적정성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서류와 함께 연락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